북한 사람 이은혜 씨. 은혜 씨는 21살이던 2001년 탈북해 9년 동안 중국에 숨어 지냈다. 잡히면은 북송을 시키고 하니까 항상 두려움.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그보다도 더 마음적으로, 진짜 정신적으로 다 힘들었죠. 취재진은 중국 탈출을 준비하던 은혜 씨를 2010년 처음 만났다. 탈북한 뒤 겪은 갖은 고초로 심신이 말이 아니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맞고 사는데?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조선에서 태어난 게 우리 선택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드디어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제가 평생에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뭔 줄 압니까? 한국 가서 보고 올리고 떳떳하게 사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중국 공안을 피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영하 10도의 겨울 날씨인 중국 북방 산악지대도 넘어야 한다. 취재팀은 탈북자 실상을 전하기 위해 이은혜 씨 일행의 동의를 얻어 탈출 여정을 취재했다. 지금 들어서는 그러면 불가다 나가는 건 열쇠 같아. 아, 여기 있어요. 뭐야? 그러면 이 뭐야, 이 사람들 안가를 나서는 이은혜 씨 일행의 발걸음이 무겁다. 그거 몇 개? 하나? 진짜 두 개. 며칠이나 걸릴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떠나야 하는 길이다. 공안에 잡히는 날엔 꼼짝없이 북한으로 끌려가야 한다. 이들의 여정에 자신의 딸을 같이 보내고 싶었던 탈북 여성 박정숙 씨. 정숙 씨가 배웅을 나와 함께 가방을 끌어준다. 은혜 씨 일행이 출발하기 10여일 전, 정숙 씨는 북한에 두고 온 18살 딸을 데리러 국경으로 갔다. 마음이 뭐 믿어 안 재요. 그리고 뭐 되겠는지 그 자꾸 꿈은 가지게 되죠. 걱정이죠. 예. 그리고 몸인지 생신지 마음이 좀 설레고. 8년 전 먹고 살기 위해 홀로 압록강을 건넜다는 정숙 씨. 나는 신랑 친구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친구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지간들 끼면 전사들보다 지간이 좋지요. 그럼 등달이 없지요. 걸릴 일이 없고. 근데는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전사가 없고 왔어요. 꼬박 하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압록강변의 중국 창바이현이다. 여기도 수족은 많이 있어요.
흔적이 많지. 그래도 강 건너는 북한 양강도 해산시. 김정일의 생모인 김정숙의 이름을 딴 사범대학이 있는 곳이다. 강폭이 좁아 두 도시간은 옛날부터 밀거래가 성행했다고 한다. 그 밀거래 조직이 이젠 사람까지 빼내고 있다. 수년 전 정숙 씨는 이곳에서 강 저편에 나온 가족을 지켜봤다. 우리 엄마를 여기 와서 만났어요. 여기서 엄마가 강에 나와갖고 날 보더라. 강 건너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강 기슭으로 쭉 때려. 저기 짧은 고난이 있어요. 짧은 강이 있어요. 거기 와갖고 내하고 이야기했지. 우리 아이랑 다. 아 건너편에서요? 예. 아유. 우리 엄마도 나왔더라고요. 어머니 뭐라 그랬어요? 엄마야 울지요. 이번엔 아예 북한에 딸을 보내라고 기별을 넣었다. 원래는 15일 전으로 남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날 보고 15일 전으로 남기 11일부터 15일 사이에 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렇게 많이 들어. 15일 날에 내 빨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장님 내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내 11일 날 아니면 12날에는 무조건 그래야 된다. 그래 이랬거든. 그러니까 거기 말이 건너갔대요. 알았다. 굴더래. 딸이 건너오면 갈아입힐 옷과 신발을 미리 준비한 엄마. 아이가 네 키가 얼마 되나 하니까 1m 60 오라 하대요. 그리고 신발은 몇 번 신을까? 36 신는다 하더라고요. 36이라 하는데 내 37 샀다고 해요. 키는 이거 내 생각에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잘해야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되겠는지. 마침내 딸이 강을 건너오기로 한 날 밤, 엄마는 강에 마중을 나갔다. 강변에 줄지어선 사람들과 차량들, 모두 중국 밀수꾼들이다. 낯선 사람이 나타나자 밀수꾼이 위협을 한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북한에서 중국으로 대형 튜브가 넘어온다. 나무 밑에서 짠 거야 그냥 이 빛이 가야 돼. 빛이 가야 보여. 튜브를 끌고 온 밀수꾼이 무트로 올라왔다. 다른 사람들은 재빠르게 튜브를 어딘가로 옮긴다. 북한에서 가져온 물건을 옮겨 싣는 사람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그런데 정숙 씨의 딸은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근데 이거 봐라요. 오늘 알아가지고 그만 짝 울고 먹었으면 됐잖아요. 오늘 알아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요. 이제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좀 제발 좀 보내주세요. 그래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내일 사이에 좀 어떻게 좀 하자요. 정숙 씨에게 돈을 더 뜯어내려는 북한 쪽 브로커가 딸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 5년을 이렇게 살았죠 내가. 5년 세월을 이렇게 속해 살았죠. 돈만 건네가고. 그래 미치는 거죠 사람이. 한 정말 미치지. 정신 뺀자 미치지.
이번에까지 아이가 내보내면 어떡해요? 네, 뭔 일 있어요? 숨가쁜 모정은 이번엔 농락당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잡는다. 바빠요 지금. 예. 그리고 돈부터 건네갈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예. 일단은 빨리 거기서 연락부터 좀 해달라고 그러란 말이에요. 예. 난 미치겠어요. 예, 그래요 언니. 여기 와갖고 내 반쪽 됐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렇게 엄마의 애를 태우며 이틀이 지나갔다. 결국 딸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 우리 집에 돈 보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먹는 돈이 더 많아. 강도 지었지. 나막 그리고 그때 내려놔가지고 오징어 막 북한에다가 막 그거 간 말해가지고 그럴 생각했다가 그 새끼들이 거기 와가지고 전화 받고 하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잡히면 다 그짝이 받을 텐데. 할 수 없잖아. 아이를 저당 잡힌 가엾은 모정은 마음을 북한에 두고 산다. 오지나 말았어. 오란 말 하지 않았으면 오지나 말았어.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 그러나 떠나야만 한다. 모녀가 얼굴을 맞댈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은혜 씨 일행의 여정은 다행히 지금까진 별일이 없다. 4명의 일행 중 은혜 씨 등 2명은 30대 초반, 다른 1명은 40대 초반의 여성이다. 탈북한 지 갓 열흘 된 20대 초반의 미정 씨도 출발하기 며칠 전 합류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그저 바라고픈 거는 그저 형제끼리 가족끼리 모여서 그저 행복하게 살고프다. 그래서 근데 그것도 그저 다 먹고 사는 게 좋아야지 행복해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다운받아 나온 거지 뭐 너에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집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모를 태어난다는 이런 생각을 했어. 탈북하자마자 중국을 떠나는 기회를 잡은 미정 씨는 그나마 행운하다. 은혜 씨처럼 10년 가까이 중국에서 지낸 다른 탈북 여성들에겐 훨씬 절박한 이유가 있다. 경찰차들이 막 오는 그 경찰차 소리가 나면은 오닥닥 일어나 앉아요. 등골에서 식은땀이 짝짝 흐르고 진짜 머리끼가 곤두서거든요.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니죠. 그렇게 항상 살얼음판을 걸는 삶이었고, 은혜 씨 일행은 하루를 꼬박 달려 중국 동북부의 한 대도시에 도착했다. 안가에서 700km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부터 이들을 국경까지 데려갈 사람은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중국인 안내자다. 그는 다른 탈북자들을 막 넘기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한다. 안 추우세요? 떡볶이 있지요. 나 지금 난방에서 지금 일 때문에 막 사당사당해서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는 힘든데 추워 죽겠습니다. 저희들도 단체 은혜 씨 일행의 안전을 위해 취재진은 이곳에서 헤어져야 했다. 선생님 어디로 여기서 차를 돌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다. 언제 끊으면 어디까지 갈 거다. 그때 내가 전화 전화번호를 나누죠.
비상시엔 위성전화기로 급한 연락을 하기로 했다. 은혜 씨 일행이 제3국으로 넘어가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이제 이들의 운명은 오로지 중국 안내인 손에 달려있다. 취재진과 은혜 씨 일행은 그렇게 헤어졌다. 중국에 숨어 지내는 탈북자들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나선 취재. 那怎么进去？就坐车，等坐这儿车进去。这你我这个吉普车到这儿了是吧？嗯，这来接的是不是？从这儿等一下进去吧。等一下了，车来了直接进去了是不是？하지만 해당국의 법규를 어기면서 취재할 순 없었다. 취재진은 사전에 받아놓은 입국 비자로 제3국에 들어갔다. 취재진은 중국 안내인이 말한 장소로 이동하기 전 은혜 씨 일행의 안전을 위해 우리 대사관과 한국 주재 제3국 대사관에 그들이 국경을 넘을 것이라고 미리 알렸다. 탈북자 4명이 지금 중국 지역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나요? 예. 탈북자 4명이 현재 중국에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이미 탈북해가지고 한국으로 갔다가 온 사람입니까? 아니요, 저 중국에.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황무지가 끝없이 이어지는 사막. 인간이 아닌 자연이 지배하는 세상. 제3국의 풍경은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은혜 씨 일행이 무사히 국경을 넘는다고 해도 이처럼 험한 지역을 통과해야 한다. 과연 안전하게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밤에는 달과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아 차를 몰았다. 험난한 지형에 차량도 버티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도착할 거라고 얘기는 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불우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목적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따로 계획을 잡을 수도 없고 시간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예측을 안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나 석양 뒤에 찾아오는 깊은 어둠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북한 인권운동가 도이윤 씨. 두 사람이 같이 오는지 아니면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그의 일이다. 취재진에게 은혜 씨를 소개한 사람도 도이윤 씨였다. 인신매매도 당하고 또 강제 노역, 온갖 인권적인 유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이 있다. 이런 여성들을 우리 인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뢰가 저희들한테 들어왔고 탈북자들의 어떤 인권 문제, 특히 탈북 여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취재진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한번 조명해보자 이런 판단으로. 중국 여러 지역을 떠돌던 은혜 씨는 한 안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다.
2001년 그녀가 탈북할 당시는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어가던 시절이었다. 처음엔 돈을 벌어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을 건너는 순간 그녀 앞에 놓인 세상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돈을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야, 난 너하고 약속했던 건 이러이러한 아줌마의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봐라, 내가 이번에 데려온 거는 이렇게 다 이제 꽃나이 같은 애들이다. 그러니까 돈을 올려라. 지금 돈 흥정을 하고 있는 거야 두 사람이. 그렇게 인신매매꾼에게 붙잡혀 2번이나 팔려갔다. 말도 모르고 글도 모르는 이곳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마 평생의 울음을 그때 아마 다 온 것 같아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맞고 사는데. 자기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게 우리 죄가 아니잖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살고 본의 아닌 모든 짓을 다 하고 하면서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살잖까. 가장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뭔 줄 압니까? 한국 가서 호구 올리고 떳떳하게 사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 그러나 하늘은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녀의 소망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취재진이 끝없는 사막길을 달리던 도중 은혜 씨와 사흘 만에 어렵게 통화가 됐다. 일행이 국경을 향해 산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저기 안녕하세요. 그래 국경 넘었어? 아니요, 못 넘었어요. 지금 산 두 개 넘으라 그래서 지금 산 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럼 국경 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 시간이 내가 다시 전화할게. 국경 확실히 넘고 나면 내가 다시 전화할 거니까. 예. 한 시간 뒤에 전화할까? 예, 한번 1시간 뒤에 다시 전화해 주실래요? 네, 1시간 뒤에. 중국 안내인의 말로는 국경까지 걸어서 40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래서 산 밑에까지 딱 왔는데 그 브로커가 이제부터 너희들이 넘어라 하는 얘기가, 이 산을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산 한 2개 정도 넘으면은, 산을 2개 넘으면은 강이 낮을 거다. 그 강을 건너서 가면은 사막이 낮을 거다. 그 사막을 한 40-50m 정도 넘으면은 철조망, 중국의 그 국경이죠. 국경이 그 철조망이 낮을 거다. 그 철조망을 넘으면. 그런데 이틀이나 쉼없이 걸었는데도 국경이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은혜 씨의 다급한 전화가 계속 걸려왔다. 주위에 중국 군인이나 없지? 중국 군인 없지? 예,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 괜찮아. 산인가? 거기도 산이야? 예? 거기도 산, 현재 산. 예, 산입니다. 산, 나무도 많고. 예, 나무도 많고. 예. 산을 누비며 걸다 보니까 막 풀잎에도 걸리고 나무 꺾어지는 소리도 나고 하니까 잠자던 새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후두두둑 날아가고, 막 날 때면 그 새들이 날면서도 막 나무까지도 떨궈 놓고 하니까 여자 4사람이서, 남자도 아니고 엄청 막 공포스럽고 막 무서웠던 그런 가정들이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가 중국이 아닌가 싶네요. 왜 중국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 예. 저희들이 있는 곳을 사장님들 확인하실 수 있나요? 예,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나요? 그럼요. 다시 불러줄래요, 그러면? 47 47 09 4709고 또 밑에는요? 밑에는 119. 아이도 119야? 예.
은혜 씨가 불러준 그 좌표 위치는 어디일까? 그곳은 은혜 씨의 생각대로 아직 중국 땅이었다. 자작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산자락. 산림 보존 상태가 좋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었다. 有那个起一个天池、地池、马尔池，完了就是那个火山口就起一个，完了还有那个火山燃烧的意思，당시 은혜 씨 일행의 위치는 아직 국경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다. 중국인 안내자가 국경에 훨씬 못 미친 곳에 일행을 두고 돌아가 버린 것이다. 직접적으로 안내했던 그 브로커가 제대로만 어떤 길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정말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 국경 경비대에 관한 정보를 주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다. 근데 앞에서 변방대 차가 오는 거예요. 최대한 태연하게 걸어라. 어깨 쭉 펴고 그냥 태연하게 최대한 태연하게 하라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데 태연해지지가 않아요. 제 자체도 너무너무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그 차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쭉 마주오는데 정말 5m 앞, 4m 앞, 3m 앞 그 앞에 저희들 지나가는 그 앞에 오면 올수록 그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막 쿵쾅쿵쾅쿵쾅 막 뛰고 그 차가 지나갈 땐 진짜 머리끼가 곤두섰던 것 같아. 그 등골에서 식은땀이 오르고 가시 같은 거로 막 등을 찌른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4명의 탈북 여성. 조난당한 지 벌써 이틀이 지나 이미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다. 여보세요? 산은 다 내려왔어? 예. 형지가 나왔니? 아니요, 아까 그 위치에서 못 움직였어요. 뭐도 걸지 못해서 툭툭 쓰러져요. 아, 그러나? 그 위치에서 아니면 어제 10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산악선을 했는데 걸지 못해 모두 툭툭 쓰러져 있거든요. 먹을 거라곤 사과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다. 사과를 먹자고 보니까 사과가 다 땡땡 얼은 거예요. 날씨가 그렇게 추우니까. 그리고 계란도 삶아서 다 였는데 엄청 차고 막 얼고 물도 막 서걱서걱 위에 얼음이 다 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말 이미 중국 네이먼구의 밤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다. 지금 그냥 얼고가지고 그냥 다니는데 아니면 어떻게 춥지 막 이건 어지럽게 한 담도 못 붙였지 하나를 걸었지 애들이 막 힘들어서 툭툭 쓰러져요. 어떡할까요 사장님? 은혜 씨 일행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돌발 상황에 취재진도 비상이 걸렸다. 탈북자들에 대한 취재에 앞서 당장 생사위기에 놓인 일행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우선 그들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지형을 현지 주민의 설명과 위성사진으로 확인했다. 저한테 살려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살려달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이렇게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진짜. 살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일단 국경을 넘기 전에도 산이었는데, 이게 국경을 넘었을 때도 눈에 보이는 데는 더 험했어요. 오히려 중국 그쪽보다는 더 험해가지고 일단 넘으면 좋긴 한데 이게 넘어도 앞길이 더 힘든 거예요. 앞으로 더 힘든 게 펼쳐지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도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전해야 될지. 우선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일행에게 중국의 안전지대로 돌아가도록 권유했다.
그 국경을 넘어도 역시 산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험난해. 거기가 산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차량으로 니네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란 말이야. 분들이 아울산에 돌아가서 있잖아요. 어디 목적지를 다른 데로 찾아갈 수는 있을 수도 없는데. 그렇지.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살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이제 아울산으로 돌아가도 저희들이 돈 1,000원 주머니에 없거든요. 물이나 먹을 것 같은 거는 좀 못해. 먹을 것도 오늘 거밖에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어라는 그 통화를 할 때 그 중국에서의 그 10년 동안에 겪었던 그 시간이 그 터널을 지나듯이 쫙 그 지나가는 거, 뇌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생각할 여유도 없이 안 간다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가다가 죽더라도 나는 한국에 가서, 못 가면은 차라리 여기서 죽을 거라고. 44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119 44는 무조건. 국경을 넘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다. 가. 천천히 가고 있어. 443426. 무엇보다 이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취재팀은 일단 제3국 측에 일행의 현재 상황과 위치를 알린 뒤 국경으로 향했다. 자, 시계 방향, 시계 알지? 시계를 상상해봐. 북쪽 하늘을 보면서. 북쪽 하면 시계를 바라봐. 북쪽 하늘이면 12시지. 자, 그러면 왼쪽 손 모양은 몇 시? 9시지. 왼쪽 팔을 들었을 때는 9시가 서쪽이, 알겠지? 자, 남쪽 엉덩이는 6시지. 7시하고 8시 방향으로 7시하고 8시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뒤돌아서서. 이해했지? 네 명의 여성이 생사위기에 놓인 숨가쁜 시간에도 대자연의 무심한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저희들이 있는 지금 위치에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남서 방향으로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서북 방향으로 가는 그렇지, 그렇지. 거예요? 지금 이 위치에서 서북 방향으로 쭉 가면은 호수가 낮을 것이고 호수가 낮으면 거기서부터 무조건 서쪽으로 가라고, 그죠? 맞았어. 여기 보면은 무슨 붕괴탑 같은 게 쭉 이렇게 산 쪽으로 선이 연결이 돼. 마침내 그들 앞에 국경이 나타났다. 중국 안가를 떠난 지 6일, 산속을 헤맨 지 사흘 만이다. 다 이렇게 먼저 건너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그걸 넘을 수 있는 그런 철조망이 아니었어요. 넘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바지가 그 철조망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막 그래가지고 딱 넘었는데, 넘어가지고 한 100m, 200m를 진짜 죽어라 하고 뛰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군인이 아니더라도 경찰이나 일반 민간인을 만나면 무조건 노스코리안이라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경찰이나 군대에 신고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알겠지?
국경을 넘었다는 안도감만큼이나 기뻤던 건 강이었다. 아 진짜 그 갈증, 배고픔보다 갈증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랬었어요. 막 그 목구멍하고 목구멍이 척척 달라붙는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숨을 넘겨야만 그 목구멍이 열리는데 숨조차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강을 만나서 물 진짜 많고 진짜 황소처럼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나 영하 10도 날씨에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건 탈진 상태 여성들에게 무척 위험한 일이었다. 얼음이 뿌드득 깨지면서 그 물에 들어가고 그 상황에서 또 발을 빼고 또 한 발 내딛어야 되고 막 그럴 때 막 그 피가 막 발에서 나고 그리고 중간에 들어갔을 때 막 물이 이만큼 넣은 상태에서 물을 다 건네가지고 딱 나왔는데 바지를 못 입겠어. 너무 추워가지고. 국경을 넘은 것을 확인한 취재팀은 최대한 서둘러 국경지대로 접근했다. 국경 지역은 끝없이 이어지는 구릉지대로 변해갔다. 뭐 먹을 거 좀 남아 있어? 그래 아껴서 먹고. 우리가 있는 데가 니네들이랑 직선거리로 한 170km 정도 떨어져 있어. 산 나무들은 물기가 있으니까 불에 안 타고 죽은 나무들이 이렇게 그것도 많지가 않고 그냥 그것 뜯어 피워서 선만 녹일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불을 피워놓으면 막 피는가 동시에 싹싹으로 들고 차도 제대로 달릴 수 없는 험준한 지형이 발목을 잡는다. 속절없이 또 해가 떨어졌다. 은혜 씨 일행이 산속에서 지내는 세 번째 밤이다. 우리 GPS상은 길이 아니라 직선으로 보는 거리잖아. 직선으로는 한 70km 정도밖에 안 돼. 길이라서 조금 더 돌아갈 수도 있어. 이제부터는 찾아와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둠이 이렇게 쭉 내려왔는데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내일에 뜨는 해를 볼 수 있을까? 잡으면 300km 잡았다 그러면 1000km였지. 조난된 지 나흘째 아침이 밝았다. 중국을 출발한 지 일주일째다. 350km. 은혜 씨 일행은 체력은 물론 살겠다는 의지마저 바닥나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는데 언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그 중턱에서 내려와가지고 쭉 오던 길 돌아보니까 아주 기진맥진을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게 그래서 막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이대로 죽을 거나고 그렇게 나약했으면은 왜 이렇게 떠났냐고 그러면서 막 와우악 소리도 지르고 막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 언니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너무너무 춥고 힘들어도 네, 말씀하세요. 아니라 저 말고 3명이 떠 있거든요. 네, 알아요. 4분이서 움직이시는 거 아는데요. 네. 이 국적에서 도와주실 진짜 저희들 죽을 수도 있어요.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너무 필요한 부탁인데 어떻게 또 꼭꼭 줄여주세요. 당연히 구해드리죠. 당연히 구해드리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약해지시는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좌표 알고 있잖아요. 꼭 찾으러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불 지필 거 있어요? 불 있어요? 지필 거? 불 지필 거는 예. 그거 불 최대한 많이 지피세요. 최대한 많이 지펴서 몸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13km까지) 가까이 갔어. 지금 산길을 우리 막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강은 건너지 잘했고. 그나마 유일한 생명선이었던 위성 전화기마저 배터리가 떨어져 연락이 완전히 끊겨버렸다. 비록 춥고 배고프고 떨고 정말 그 아까 그 살얼음에 살이 다 이어져서 막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그 실오리 같은 그런 희망줄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니까 저희들은 오도가도 할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차도 갈 수 없는 험준한 산악지대.
이제 최재진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은혜 씨 일행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때 그 상황까지 점점 가면서 희망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산에서 그냥 머물러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늘도 이제 마음을 돌린 것일까? 절망감이 가득한 순간 제3국 국경경비대를 만났다. 아무리 말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험한 산을 어떻게 또 말을 타고 갈까. 만날 수 있을까? 꼭 만나야 될 텐데 오늘 밤에도 만나지 못하면은 정말 누구 한 명 잘못될 수도 있는 저 멀리 보이는 희미한 불빛. 혹시 은혜 씨 일행이 아닐까? 어이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어이! 다시 또 어이 하는 소리가 왔다! 그 다음에는 막 동시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막 동시에 애들이 앉아있다가 우와! 막. 그 순간 국경경비대가 난민 신분인 은혜 씨 일행의 순수성을 최재진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나 아는 척 하지 마! 나 아는 척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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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시시! 아는 척 하지 마! 아는 척 하지 마! 아는 척 하지 마! 저 사장이 아는 척 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전해 빨리!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래! 빨리! 오케이! 너무 반갑고 정말 죽음까지 갈 뻔하다가 다시 살았잖아요. 오면서 그 고생, 그 서러움이 막 한 번에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렇게 그들의 여정은 끝났다. 중국을 떠난 지 일주일째, 조난당한 지 나흘째 저녁 8시 무렵이었다. 대한민국 사람이 된 이은혜 씨. 그녀가 제주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꿈만 같아요. 진짜 와보고 싶었던 정말 마음 한 구석에 품었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세 살 배기 딸 소윤이. 그땐 몰랐지만 소윤이는 은혜 씨가 중국을 떠날 무렵 이미 엄마의 뱃속에 있었다. 그 중국에서 그 산을 넘어서 정말 너무 힘든 그 과정이었지만은 비록 그때 당시는 모르고 모든 걸 다 지나왔지만 그
그 과정을 지난 오늘에 다시 쭉 뒤돌아보면은 정말 그 뱃속에 애가 있어서 정말 그 엄마의 그 강함, 그리고 또 뭐 모성애라고 할까요? 뭐 그런 그 엄마의 강함이 저를 오늘까지 버티게 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은혜 씨 일행은 2011년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인 하나원을 퇴소하고 한국에 정착했다. 은혜 씨와 미정 씨는 그 해에 각각 딸과 아들을 출산했다. 일행 중 다른 한 사람은 이듬해 한국 남자와 결혼해 살림을 시작했다. 은혜 씨 가족, 그리고 함께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또 다른 탈북 여성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했다. 한국에 오니까 진짜 가슴 쭉 펴고 걷는다. 예, 그런 느낌. 중국에 있을 때는 거리에 나가든 어디에 나가든 항상 그 골목길을 쪽으로 막 찾아다녔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 자유라는 그 두 글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깊은 뜻이. 예, 네. 저는 그걸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그녀가 꿈꾸는 소망은 무엇일까? 적어도 소윤이한테만큼은 정말 어떤 뭐 탈북자의 자식이라 뭐 아니면 혹은 아무런 이유를 뭐 불문하고서라도 그늘이 없이 정말 키웠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진 것, 또 자기가 선 자리, 있는 자리에서 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으니까 정말 예쁘게 봐줬으면. 지금 중국에는 이은혜 씨가 그랬던 것처럼 하루하루 공포와 불안 속에 숨어 살고 있는 탈북 난민이 5만여 명에 이른다.